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토요일 주말인데요. 벌써 금년장도 11월 한 달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한 주만 남겨놓고 있죠. 그러다 보면 또 12월 장 마지막 우리가 흔히 연말 증시 산타랠리가 과연 있을 거냐 이런 상황인데, 최근 장세가 지지부진하면서 지난주에 개별 종목으로 가장 특징적으로 올라갔던 덕성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왜 이 종목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올라가는지, 뭐 이제 시장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가의 그 썰을 종합해 보면 다양한 올라가는 이유를 충분히 내세울 만하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한 주에 보면은 주 초반에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과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년 8월 달에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LK99와 관련된 관련주들, 신성 델타테크라든가 선암이라든가 모비스 이런 종목들 강세를 보일 때 덕성도 유일하게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지금 유일하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서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신성 델타테크라든가 이런 것들 여전히 과거 같으면 이 그룹핑으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 뭐 선암이라든가 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한 종목 주도주가 지금까지는 신성 델타테크가 LK99의 그 연구소 그쪽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조정을 받는 이런 상황이죠. 지난 9월부터 초전도체와 관련돼 가지고 그 초전도체의 LK99에 대한 실체를 언론에 공개하겠다 뭐 이런 계속 뉴스들만 나오면서 지지부진하게 어떠한 반응도 없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은 수익이 안 나는데 덕성만 유일하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무려 거래량이 2,800만 주, 전체적으로 이 회사 주식수가 1,500만 주밖에 되지 않는데 모든 단타 세력들이 이 종목의 당일 매매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연 이 종목이 과연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올라갈 때는 내부적으로, 물론 지금 현재 정치 테마로 분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주가가 고점까지 올라갔었던 이러한 그 배경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까지 4월 달도 넘게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혹시라도 그럼 내부적으로 이 회사 우리가 충분히 올라갈 재료는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보통 최근에 들어서 재무 상태, 회사의 내부적으로 어떤 그 실적이 이제 우리가 3분기까지 지났으니까 금년도에 특별히 영업 환경이 호전됐는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 2023년도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요게 이제 회사의 2023년도 재무제표 내용인데요. 자산이라든가 부채 이런 쪽에 재무적인 차원에서 전년하고 크게 달라진 그런 내용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작년도에 자산 총계가 1250억이었다면 금년 분기에 1280억 정도. 또 역시 부채도 크게 줄었거나 그런 상황 아니고요. 417억에서 현재 427억인데요. 제가 우리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를 미치는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개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산이 1283억이고 부채가 427억이다 보니까 보통 자산에서 부채를 빤 순자기 자본이 약 한 856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자본금이 85억 정도가 되니까 그동안 85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꾸준히 흑자를 내면서 그거를 856억 정도로 높였다. 이렇게 보면 재무구조는 유보율이 거의 800%에서 1000% 가까이 되는 이런 회사니까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매출액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간단히 보면 금년에 그 과거 그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누적으로 795억 정도, 분기당 250억 정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익도 현재 50억 정도 누적 흑자, 분기당 12, 3억 정도 꼬박꼬박 흑자를 내는 이런 회사인 것만 봐도 뭐 회사의 그 재무적인 안정이라든가 영업이 흑자 기조를 바꾸고 하는 안정적인 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봤듯이 주가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급등할 만한 재무적인 그 큰 변화라든가 영업에 있어서 어떠한 그 영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난번에 초전도체와 관련돼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사실, 주가가 3,000원대에서 무려 14,000원대까지. 그때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기 저항을 제로로 해서 에너지 혁명에 전 세계적인 그 엄청난 그 반향을 가지고 올 것처럼 들떠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가 서너 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타 나머지 신성 델타테크라든가 서남, 특히 서남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보면 오로지 덕성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와 관련돼서 회사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를 했었던 내용으로 보면 순전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올라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히 그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덕성이라고 하는 회사의 시중에서 도는 이런 소문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아시게 되겠지만요. 우리가 월봉으로 한번 찾아봤을 때 지난 대선 전 벌써 지금 2023년이니까 2년 전 정도로 돌아갈 수가 있죠.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이 회사가 덕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역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시장에서는 뭐 1,500원, 2,000원대 있던 회사의 주가가 3만 원대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제가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련되게 됐던 내용들이 시중에서 도는 내용들은 그렇게 뭐 뜬금은 없어요. 이게 뭐 당사자들이 직접 입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항맥이라든가 고향이라든가 뭐 또는 선후배 이런 거로 연결만 되면 갖다 붙이면서 그 세력들이 일부 개입을 하고 해서 이 종목을 매집을 해서 충분히
과거에 대선 전에 이렇게 3만 원대까지 급등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세력들도 충분히 이 매집을 해놓고 주가를 정치적인 이슈가 부상이 될 때마다 강하게 끌어올리면 일반 대중들은 여기에 동참하는 그런 형상으로 주가가 이렇게 조정했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에 이 회사 덕성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하고 지금 현재 김모 사회이사, 제가 뭐 굳이 이름까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요. 이분들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으로, 물론 당사자들이 인정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서 도는 소문이고요. 특히 이 김모 사회이사 이분이 2020년도, 2019년도부터 이제 이 회사의 사회이사의 임기가 3년인데 2022년 주총에서 다시 선임이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기가 2025년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거에 같으면은 이미 대통령이 됐던 분이 다시 또 대선 관련주로 올라올 일은 없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듯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사실상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고 그 후임 법무부 장관도 그럴듯하게 지금 벌써 어디 고검장이었던 분이 그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를 해서 총선에 나올 것처럼 이게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공천도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는 그 보수 진영의 무난히 당선될 수 있는 강남이라든가 대구 뭐 이런 쪽의 보폭을 지금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 4월까지 이 재료가 계속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물론 바닥권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 초전도체로 인해서 15,000원 갔다 5,000원까지 조정을 하고 이제 거의 또 바닥에서 생각하면 2배 이상 올라온 절대적으로 위험수위에까지 근접이 돼 있지만 과연 지금 현재 볼 때 전체적인 주식수가 1900만 주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2800만 주까지 거래량을 보인 거로 보고 그리고 과거의 고점이었던 상황 그거하고 계획을 해보면 일반인들의 시장으로 이 종목으로 주가가 끌어올라가면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 누구든 매수 유혹을 느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덕성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지난 일주일 동안에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단기에 끝나지 않고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인사조치로 인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진짜 법무부 장관으로 나오고 정치권에 뭐 어느 지역으로 또 공천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마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러니까 일단 단기 급등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 과열 종목 우려로 지정되기도 했다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대개 이런 정치적인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우리가 흔히 사가지고 이런 종목들 가지고 있으면 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아주 그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장중에 마이너스 10%라든가 15% 정도 상한가 폭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마이너스로 돌변하는 이런 상황도 대비를 하시면서 가장 좋은 거는 가급적이면은 당일 매매로 짧게 수익을 올리는 전략들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덕성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는 인터넷에 덕성이라고 쳐가지고 주가 전망 다양한 그 흔히 말하는 찌라시성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참고로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2022년도 덕성의 주주총회 결과, 그게 이제 그 다트 거래소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당시 결의 내용에 그 김원일 사회이사 이렇게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이거는 뭐 이미 오픈이 된 내용이니까 2022년도에 선임이 되셨으니까 2025년까지 만기가 3년 사회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재선임이 됐었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금년 장이 마감이 돼 가는데요. 여러분들 슬기롭게 잘 투자하셔서 수익 많이 올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